크라운 콜리오스까지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액티언은 확실하게 겹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액티언을 사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액티언으로 넘어가는 차주들한테는 유일한 명분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변속기인데 기존 스포티지에 들어가던 7단 DCT 변속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양이었습니다. 꿀렁이는 건 기본이고 오르막에 방지턱까지 연속으로 있는 도로에서는 진짜 멀미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정대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8단 변속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스포티지는 가격하고 옵션만 괜찮으면 구매할 수 있는 차가 됐다는 건데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스포티지의 옵션과 가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만약 저라면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그리고 액티언이나 크라운 콜리오스와 비교하면 어떨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는 한마디로 깡통으로 사도 충분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깡통 모델부터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웬만한 안전 편의 사양 같은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진짜 옵션 선택하기 귀찮고 저렴한 걸 원하는 분들은 깡통 트림도 충분하다는 거죠. 일단 가격대를 먼저 보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3,315만원부터 풀 옵션은 4,727만원,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2,836만원부터 4,288만원, 2.0 LPG 모델은 2,901만원부터 4,13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체급이 체급인지라 풀옵션으로 가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중간이나 중하위 트림과 옵션을 선택하실 텐데 트림별 옵션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요, 하위 트림부터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X라인 순으로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우선 프레스티지 트림은 파워트레인 사양으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GDI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MDPS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고급형 ISG,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로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를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이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하이빔 보조,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기본 적용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에어백 8개,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VSM,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링 방지 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1열과 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그리고 소화기가 기본 적용됩니다. 외장 사양으로는 17인치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동 등,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여기에는 전동 접이와 전동 조절, 열선 모두 포함이고요. 프런트 도어 손잡이 조명, 에어로 타입 와이퍼, 윈드 실드, 1열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샤크핀 안테나가 기본입니다. 내장 사양은 블랙 인테리어와 4.2인치 컬러 TFT LCD가 포함되어 있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LED 실내 등, 전자식 룸미러, 슬라이딩 선바이저가 기본이고요.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 2열 6대4 폴드인 다이브 시트. 이게 뭐냐면 리클라이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타스만 리뷰 보시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 등받이 각도가 뒤로 젖혀지는 그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1열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그리고 1열 시트백 포켓이 기본입니다. 다음은 편의 사양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과 스마트키 원격 시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후방 모니터, 오토라이트 컨트롤, 후석 승객 알림, 열선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 매뉴얼 에어컨, 고성능 에어컨 필터, 2열 에어 벤트, 애프터 블로우, C타임 USB 단자, 그리고 파워 아웃렛이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아 커넥트, 폼 프로젝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스피커 6개,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 프리, 그리고 USB 단자가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딱 봐도 최하위 트림 기본 사양이 굉장히 풍부하죠. 특히 기본 ADAS 시스템에는 교차로 대항차나 정면 대항차, 정차나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이런 게 모두 있어서 사실상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으로 가면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추가되고요. 외장 사양으로는 18인치 타이어와 휠,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과 루프렉이 추가됩니다. 내장 사양으로는 블랙이나 라운지, 브라운 인테리어 중에 선택이 가능해지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패드 프린트 가니쉬, 도어 암레스트 인조 가죽 감싸기,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이 추가됩니다. 시트는 운전석이 파워 시트로 변경되고 1열 통풍 시트가 추가되고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도 추가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레인 센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 C타임 USB 단자, 그리고 러기지 파워 아웃렛이 추가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프로젝션과 기아 커넥트, 폼 프로젝션, 그리고 기아 카페이가 추가되는데 가격은 3,195만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마 옵션 선택 없이 구매하실 분들은 노블레스 트림으로 많이 가지 않으실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트림은 외장 사양으로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프론트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LED 포그 램프,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2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추가됩니다. 내장 사용으로는 블랙 또는 라운지 브라운과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중에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우드 그레인 가니쉬, 크래쉬 패드 리얼 스티치, 도어 센터 트림 인조가죽 감싸기도 여기서부터 기본입니다. 시트도 프리미엄 인조가죽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열선 시트, 2열 원터치 폴딩, 1열 시트백 미니 포켓,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추가됩니다. 편의 사용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아 디지털 키 2, 지문 인증 시스템,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동승석과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추가됩니다. 나머지 X라인은 디자인적 요소가 추가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거의 비슷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 트림과 가격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우선 가성비로 가고 싶다면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트림에 스타일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추가할 것 같습니다.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하면 꽤 많은 게 추가됩니다. 우선 타이어와 휠이 19인치로 바뀌고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LED 포그 램프가 추가됩니다. 멋도 멋이지만 호박 전구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컴포트 패키지는 다른 것보다도 2열 열선 시트가 추가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선 거의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여기에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원터치 폴딩 이런 게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도 가격은 3,024만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매력적이죠. 만약 제가 산다면 노블레스 트림으로 넘어가서 3,300만원 선에 해결할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의 스타일, 컴포트, 그리고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388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매력적이라 만약 제가 구매한다면 딱 이 구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아예 그냥 시그니처에 옵션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고 3,460만원도 방법이고요. 그래도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이니까 3,300만원대에 사는 게 뭔가 기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액티언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액티언 하위 트림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대략 제가 맞춘 스포티지 구성하고 옵션은 비슷합니다. 액티언 하위 트림이 3,395만원이니까 옵션은 좀 더 풍부하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한 스포티지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액티언으로 갈 거냐 이렇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 트림은 3,649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그니처 트림에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해도 스포티지가 3,633만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액티언은 스포티지와 소렌토 사이에 있는 거라서 이걸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산다면 가성비로는 3,400만원 선에 해결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스타일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은 3,473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노블레스 트림의 스타일과 컴포트 패키지까지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3,768만원이 됩니다. 소렌토랑 겹치니까 차라리 소렌토로 넘어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렌토도 가솔린이 아닌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막 겹치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노블레스 트림이 4,180만원부터니까 비슷한 옵션, 선택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겹친다고 말하긴 어려운 거죠. 소렌토에 더 가까운 차지만 그래도 참고삼아 비교해보자면 그랑 콜레오스는 최하위 트림이 3,777만원이고요. 상위 트림인 아이코닉은 소렌토와 비슷한 4,152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다면 마음 편하게 스포티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렌토에 가까우면서 옵션도 더 풍부한 차가 필요하다면 소렌토나 그랑 콜레오스로 대신 여기로 가면 가격대는 3천만원 초중반이 아닌 4천만원 초중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주력 트림과 옵션 구성이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